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어제에 한올 하락을 뒤로 하고 오늘은 한올이 5.7%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여기 NXT 시장은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52,500원으로 빠졌고, 오늘이 무슨 만기일이었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인지 옵션 만기일인지 선물 만기일인지 아무튼 그러면서 장 후반에 매수세가 조금 몰렸고, 마지막 종가 때 좀 베팅이 많이 들어오면서 장 마감은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이 2조 7천억 원이에요. 그죠? 저기 이뮤노반트는 지금 10조 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올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너무하죠? 27%입니다. 평가를 27%만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장의 바이오가 외면을 받으면서 상당히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쵸? 이런 주식을 왜 가만히 놔두는지,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들이 있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개인들 자금이 많이 이제 손절을 치든 신용매매,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자꾸 생겼었을 거예요. 하락하면서. 근데 이게 참 B2가 무서운 게 그런 거죠. 신용매매로 했다가 반대매매 맞으면 손해든 이득이든 그냥 당장에 팔아 제껴야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매매가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하락장에서는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는 그런 악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D2T RA 결과가 나오고 시세가 급등을 하면서 7만원 중반까지 엄청 급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에 대한 매물 부담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제는 4만원대가 오늘도 잠깐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저가가 46,7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오늘 또 매도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도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 이거를 또 잘 버티신 분들은 또 장기 투자자들이시겠죠.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왔고, 바이오주가 관심이 없었던 시절도 이제는 악재가 터져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조금만 호재가 터져도 민감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만원 중순까지 찍었던 게 지금 5만원 초반까지 내려왔고, 가격 조정을 좀 거쳤고, 이게 사실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기간 조정으로 끝났어야 될 게 지금 가격 조정까지 와버렸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확 빠지는 바람에 기회였죠. 사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월급이 들어올 날이 아직 남아서 싼 가격에 아직 죽죽을 못했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만 오늘 하루만이 답이 아니고 또 앞으로 많은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구간이라면 언제든지 줍줍해도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제가 월급날이 돌아온다면 그때 가격이 당연히 오르길 바라지만, 올라 있어도 만약 이뮤노반트가 같이 올라 있다 그러면 또 저평가 구간이 또 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지난 골드만삭스 컨퍼런스를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다들 영상 잘 보셨죠? 마지막 멘트에서 새로운 적응증 공개 안 한 적응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브레포시티닙이랑 에피사렌저이지 아이메로프로바트랑 그 두 개에서 적응증 공개하지 않은 적응증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번 하반기 실적 발표가 8월 말쯤 하거든요. 그때 공개를 할지 아니면 그 전에 깜짝 공개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를 보면 옛날에 제가 언젠진 기억은 안 나는데 로이반트 CEO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에 관한 얘기를. 공매도 세력들을 되게 재밌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제 기억은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공매도 할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잘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뮤노반트, 로이반트가 참 깜짝 발표를 좋아해요. 공매도들 당해보라 이건지. 이번에 D2T RA도 깜짝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업데이트 콜 할 때도 CLE 루푸스 결과 공개할 때도 일부 그 환자들의 결과를 공개를 했었죠. 그것도 좀 깜짝 발표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깜짝 발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참 가늠이 안 돼요. 이게 8월 말이 실적 발표인데 그때 실적 발표할 때 보통은 업데이트 콜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 업데이트 콜 진행을 할 때 깜짝 발표를 어떤 걸 할지도 예상이 안 되고 그 전에 7월 달에 깜짝 발표 뭐가 나올지 뭐 6월 달에 뭐가 나올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매수매도 하는 데는 어렵다. 타이밍 잡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깜짝 발표에 나올 게 뭐가 있냐면 그 지금 뭐 피리어드 1 기간에 대한 오픈라벨 데이터를 공개를 했어요. 그쵸? 뭐 FDA랑 지금도 협의가 될 수도 있고 진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로 진행을 하고 피리어드 2 기간을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FDA와의 협의 결과를 피리어드 2가 공개되자마자 뭐 발표를 통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패키징 형태로 공개를 한다 그랬으니까 10월 달쯤에는 이제 공개가 될 것 같고 7월, 8월 실적 발표 나오는 8월 달까지는 그렇게 뭐가 크게 공개될 게 뭐가 없긴 한데 그게 좀 찝찝해요. 그 공개되지 않은 적응증들이 있다라고 한 게 그게 아마 중간에 툭 또 튀어나오면 주가가 또 반짝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뭐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제 투자 철학은 현금 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급락장에서 저는 참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 되게 부럽기도 한 게 떨어질 때 또 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철학에 대한 생각이라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하락은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해도 바닥에서 죽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 10% 20% 빠져서 샀다고 해서 바닥에서 샀다라고 좋아했는데 지하 3층 4층 또 내려가고 그런 게 주식이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해도 마이너스는 때려 맞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때려 맞는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빠지는 건 주식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차근차근 사보자라는 생각으로 투자 철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그 타이밍을 몰라서 사실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서 저는 좀 그걸 포기를 한 상황이고 근데 주변에서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싸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현금 보유가 이럴 때는 필요하기도 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저랑은 좀 안 맞습니다. 이게 저랑은 또 안 맞아서 이미 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뭐 6월달이나 7월달이나 한올바이오파마가 또 이면도반트든 깜짝 공개를 한다든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일본 기술 수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엄청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로이반트에다가 일본 판권을 넘긴다나 아니면 뭐 중국에 대한 얘기도 많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일본 제약사에다가 아마 기술출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바토클리맙 MG를 지금 성공을 해놨거든요. 일본에는. 테드는 실패를 했지만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MG를 성공을 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안 팔 수가 없어요. 일본에 성공해놓고 일단 미국이나 유럽은 이뮤노반트가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일본 판권은 한올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토클리맙이랑 아이메로프르바트 둘 다. 근데 바토클리맙 MG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일본 제약사에 팔아서 단돈 1억, 10억이라도 바토클리맙을 팔아봐야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MG를 성공을 해놨는데 아이메로프르바트가 더 좋으니까 우린 이거 버릴게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너무 아니란 생각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거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토클리맙 성공해놨는데 너네 왜 이거 묵혀놔? 이거 일본 승인 받아서 단돈 10억 50억이라도 팔아서 로열티 단돈 1억이라도 2억이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로이반트가 일본에다가 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로이반트가 바토클리맙 아이메로프르바트 판권을 가져와서 일본에다가 판다? 이건 아닌 것 같고 한올바이오파마는 기술 수출을 할 때 아이메로프르바트 기술 수출을 할 때 바토클리맙을 같이 넘길 겁니다. 같이 넘기고 바토클리맙도 너네가 팔어. 그리고 로열티도 줘.
그리고 뭐 물론 로열티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는 있어요. MG 하나고 아제넥스가 이미 시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가 그렇게 높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팔아야죠. 그리고 데이터가 워낙 좋잖아요. 또 바토클리마비 그 아제넥스 약물보다 물론 부작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바토클리마브를 아마 파는 쪽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이메로프로바트 판권까지 같이 해서 기술 수출을 할 텐데 이번에 D2TRA가 좀 잘 나와서 아이메로프로바트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 제약사와의 기술 수출을 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토클리마 판권이 뭐 판매가 그렇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같이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얘기도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고 이제 곧 하반기거든요. 이번 달 지나면 하반기입니다. 7월 달부터. 모멘텀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하반기에. 특히나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모멘텀이 많아요. 그래서 당장에 가장 가까운 모멘텀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재 그리고 중국 MG 승인도 하반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중국 MG 승인 바토클리맙 MG 승인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CSPC 파마라는 중국 제약사 아마 5위 안에 드는 제약사 같아요. 그 제약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 CSPC 제약이 약을 잘 팔면 하늘바이오 파마도 로열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도 가져올 거고요. 근데 마일스톤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몇십억 단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 로열티도 아마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하반기에 MG 승인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하반기 기술 수출을 또 한다면 바토클리맙 MG를 또 판권을 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만약에 승인 받는 절차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계약도 남아있고 그리고 사실 루푸스 결과가 나와버리면 아이메로프로바트 몸값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제약사 입장에서는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노리는 회사가 있다면 아마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아마 연말쯤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8월달에 그 기술 수출도 있고, 그 8월달에 그 실적 발표할 때 또 하늘바이오파마 기업 업데이트가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좀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 그 파킨슨병 치료제입니다. HL192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 파킨슨병 치료제가 경구용 알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전이 사실 좀 특이해서 이게 1상은 안정성이 높게 잘 통과를 했고 이제 2상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하늘바이오 파마가 지금 그 일본 기술 수출도 하고 하버에서 MG 신약 승인도 나고 판매도 되고 시작하면 이제 현금 흐름이 조금은 좋아지니까 그 현금 자금으로 임상 2상을 시작을 할지 아니면 이거를 기술 수출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긴 해요. 파킨슨병 치료제가 워낙 또 언맷 니즈가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 질환 또한 자가 면역이랑 성격을 길을 비슷하게 갈고 닦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 통과한 물질이라서 만약에 글로벌 제약사가 이걸 사가려면 조금 싼 가격에 사갈 수 있는 건 지금이고 만약에 임상 2상을 한올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2상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 유효성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값이 확 뛰겠죠. 이제 3상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때 기술 수출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볼 포인트긴 합니다. 아무튼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몰려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니 참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면서 여러가지 고평가는 많이 봤는데 저평가를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쵸? 알테오젠이 아마 시가총액이 얼마죠? 한번 쳐볼까요? 알테오젠이 오늘 10%나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18조 원입니다. 재무를 좀 볼까요? 알테오젠 재무가 밑에 재무가 어디 있죠? 종목 분석을 가야 되나? 여기서 보면 밑에 재무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 나오네. 연간으로 보면 2026년 영업이익이 2,859억 27년 기준으로 5천억입니다. 27년 기준으로 5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까 18조 원이었죠.
5천억인데 18조 원이면은 이제 30배가 넘게 받는 거고, 2028년 거를 좀 땡겨왔다라고 치기에는 지금 장이 그렇게 좋은, 바이오 장이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2028년 거를 땡겨서 지금 반영하는 장은 아닌 것 같고, 2027년 거를 좀 땡겨서 반영하는 장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5천억인데 18조 원이면 거의 36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36배. PER이 36배 정도 되는 건데, 이 영업이익 5천억을 한올이 도대체 언제 달성할 수 있냐라는 수준으로 좀 따져보면 비교가 좀 되겠죠. 같은 로열티 받는 회사니까 5천억 원을 한올이 로열티로 5천억 원을 수령을 한다. 왜냐하면 한올은 연구개발비를 다 지금 자체 제품 판매로 충당을 하고 있는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처럼 매출액이 이렇게 높고 영업이익이 33천억 정도가 깎이는 게 연구개발비나 판관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올은 이미 그런 것들을 자체 수익을 통해서 판관비든 연구개발비든 다 충당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최근에 잠깐 대출을 받은 거는 그거 플러스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임상을, 파킨슨병도 지금 임상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나갈 일들이 있어서 대출을 받은 거지, 자체적인 연구개발비나 판관비나 이런 것들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올은 만약에 로열티가 찍히면 거의 99%까지는 아니더라도 90%는 영업이익으로 바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이 로열티를 5천억 정도를 받는 수준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레이브스병이 출시되고 2028년에 출시가 되잖아요. 2028년 초쯤에 출시가 될 텐데, 2028년 초쯤에 출시가 되면 2028년 영업이익이 그레이브스병 순 매출액으로만 아마 이뮤노반트가, 로이반트가 팔든 아무튼 누가 팔더라도 바로 1조 클럽을 가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1년 만에. 왜냐면 환자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1년 만에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약 33만 명을 타겟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제넥스가 MG랑 CIDP 해도 한 2만 명 투약했거든요. 작년에 2만 명 투약했는데 4조 원 넘게 팔았어요. 우리나라 돈을 환율 계산해보면 4조 원을 넘게 팔았으니까, 이뮤노반트는 33만 명 중에 약 1%만 투약해도 3만 3천 명이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해도 2만 명으로, 만약에 1년 만에 2만 명을 투약한다고 치면, 그러면 아제넥스급의 시가총액, 영업이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4조 원이 나오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4조 원이면 이뮤노반트가 한올에게 줘야 될 로열티가 15% 정도 되는데, 보수적으로 한 13%?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4조 원이면 4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5천억 원과 단 1천억 원 차이입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2028년 말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원 정도 보수적으로 찍힌다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미리 땡겨와서 주식은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7년쯤에 주가는, 2028년 초에 승인됐을 때의 주가는 지금 알테오젠 시가총액 가까이가 가도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18조 원 가까이 된다고, 보수적으로 15조 원만 돼도 지금보다 여러분 5배입니다. 5배. 5배면 지금 53,000원이니까 25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그레이브스병의 환자군의 사이즈라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건, 바토클리마빌 때도 그렇게 관의 효과가 좋았는데, 아이메로프로바트는 고용량으로 600ml로 계속 투여하는 환자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환자군들은 관해가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만성 환자들은 600mg을 52주를 1년간 내내 투약을 해도 관해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은 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훨씬 바토클리마보다는 좋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만약에 뭐 이상 정도의 수준만 데이터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약 처방이 잘 될 거고, 그러면 매출이 일어나는 건 사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7년 상반기쯤에 결과 발표가 나오고 2028년쯤에 승인이 된다면, 초순이나 중순쯤엔 초순은 좀 빠른가? 아무튼 중순쯤에는 승인이 될 것 같아요. 2028년 중순쯤에만 승인이 돼도
2028년 동안 한 6개월 정도 처방이 됐다면 매출액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때쯤 되면 주가는 뭘 반영하기 시작해요? 내년 걸 반영하기 시작하죠. 내년 거부터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거든요. 2029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격을 미리 반영하기 시작하면 10만원, 15만원, 20만원 가는 건 사실 저는 일도 아니라고 보고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이건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 같아선 대출이 10억 나오면 10억을 다 넣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한올바이오파마로 인생 역전하려다가 인생 패배자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예요.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예요. 제가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 꿈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해서 저 믿고 사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가 떨어졌다고 제 욕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떨어뜨리게 한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런 기업입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전 조심스럽고 일단 첫 번째로 조심스럽고 근데 만약에 잘 된다면 운 좋게 잘 된다면 그건 운이에요. 운 좋게 잘 된다면 제 실력이 아닙니다. 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갖고 계신 여러분들의 실력도 있는 거지만 운이 더 큰 겁니다. 운 좋게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무리하게 투자해서 부자가 되면 사람이 만족을 몰라요. 그렇죠? 지금도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큰 부자가 돼도 만족을 못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한 돈도 만족감 있게 보고 계세요. 만족한다. 근데 앞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조금씩은 더 모아야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난 이 정도 주식수로 만족 못해. 대박 날 건데 만약 여러분들이 잘 돼서 1억이 10억, 20억이 돼도 그분들은 만족 못하고 20억, 10억, 20억을 어느 한순간에 다른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될 겁니다. 100을 100번, 1000번 곱해도 나중에 0을 한 번 곱하면 0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번 돈은 쉽게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족하면서 보시고 지금 만족해야 10억, 20억 돼도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자고요. 우리 잘 될 거니까 잘 되길 바라고 있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잘 되면 우리 만족하고 무리하지 말자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러 정황상 잘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슈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사노피가 CIDP 어제 말씀드린 거죠. 삼상 조기 중단을 했습니다. 자가면역 후발 기전이 검증 부담이 높아졌다라는 기사인데 릴리프로바트 모빌라이즈라는 삼상, 릴리프로바트라는 물질로 모빌라이즈 삼상이라는 이름으로 중간 분석을 했는데 효능 입증 가능성이 낮아서 중단을 했어요. C1S 보체 억제제 개발 전략에 차질을 빚은 건데요. 바이탈라이즈 지속 여부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FcRn 선점 속 후발 자가면역 파이프라인 차별화 과제가 부각됐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사노피가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 CIDP라는 거죠. 치료제로 개발하던 릴리프로바트의 3상 임상시험을 조기 중단했다. 우리도 CIDP 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제넥스는 성공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3상을 하고 있고요. 중간 분석에서 충분한 효능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번 결과는 CIDP를 비롯한 자가면역 질환 영역에서 후발 파이프라인의 환자군 선별과 임상 설계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지난 10일 CIDP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릴리프로바트 3상 모빌라이즈 연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립 데이터 모니터링위원회가 중간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해당 임상이 충분한 효능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이번 중간 분석에서 릴리프로바트와 관련한 안정성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많이 없었는데 유효성이 좀 적었다라는 거죠. 릴리프로바트는 선천면역계의 고전적 보체 경로에서 활성화된 C1S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IgG4 인간화 단클론 항체다. 사노피는 이 약물이 C1S4를 차단해 CIDP에서 탈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주 염증 기전을 억제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은 CIDP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모빌라이즈 연구에서 효능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개발 전략에 차질이 빚게 됐다. 어제 이것 때문에 같은 물질로 개발 진행 중인 다이안서스 테라퓨틱스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9% 정도 떡락을 했고요. CIDP는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죠. 그죠? 릴리프로바트 개발 배경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이번 중단 이후 릴리프로바트의 다른 진행 중 임상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특히 IVIG 치료를 받고 있는 CIDP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3상 바이탈라이즈 연구가 검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 릴리프로바트 약물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다른 임상도직은 검토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CIDP 치료제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는 CIDP를 치료하는 다른 기전을 가진 약물은 지금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제넥스랑 한올 입장에서는 박수 쳐야 될 일이죠. 그죠? 와, CIDP 치료제 실패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임상 2상은 잘 통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상은 유효성이 높다고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3상 되니까 어그러집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어요. 그쵸? 그런 약물들도 3상 되면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주식이 100%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2상에서 효과가 좋다, 유효성이 좋게 나왔다, 안정성 문제 없었다라고 해도 3상 가서 똑같이 재현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러 다양한 환자군들을 접하다 보면 임상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여기다가 빚내서 몰빵 투자, 이거 여러분들 감당하시겠습니까? 1억 투자하다가 확률이 너무 좋아서 4억을 빌려서 5억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5억을 더 넣으면 제 1억은 20%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쵸? 마이너스 20% 떡락을 해봐요. 그럼 제 원금 날아가고 나머지 하락은 다 빚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버티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 비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 나와서 매도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어요. 주식이 하락을 하면 내 돈으로 투자하면 버틸 수 있어요. 잃어도 남는 돈은 있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면 잃으면 남는 돈이 있어요. 제 원금은 다 까이고 빚에서 또 까이고 있는 건데, 그쵸? 절대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임상 2상 실패해도 3상에서 이렇게 어그러진 연구들 되게 많아요. 우리 바토클리맙 테드도 그랬죠? 그쵸? 멀리서 안 찾아봐도 돼요. 회사는 모빌라이즈 연구 데이터를 추가 분석해 향후 연구 방향을 정하고 등록 환자에 대한 치료 전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중단에 따른 중대한 재무 비용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CIDP 치료제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CIDP 영역에서는 기존 IVIG와 스테로이드 치료 바탕으로 FcRn 저해제, 그리고 보체 억제제 등 새로운 기전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제넥스는 FcRn 저해제, 비브가르트 하이트루로가 이미 미국에서 CIDP 적응증 허가를 확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후발, 보체 계열 후보 물질은 더 명확한 환자군과 평가지표, 표준 치료 대비 차별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제넥스는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들이 이제 걱정이다 이거죠. 릴리프로바트의 중단은 같은 보체 균형을 관여하는 후보 물질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다이언서스 테라피틱스를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번 결과는 C1S 억제제인 릴리프로바트와 표준 치료부릉 CIDP 환자군에서 나온 결과다. 다른 보체 타겟이나 FcRn, B세포, T세포 조절 기전으로 곧바로 확대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C1S 억제제를 같이 하고 있는 애들은 클났다드네. 그러니까 다이언서스 테라피틱스도 클났다 얘기고, 다른 타겟들, 뭐 FcRn이나 B세포나 T세포 타겟하고 있는 애들은 그대로 실패할 거다라고 적용하기에는, 그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닐 수 있다 이거죠. 기전 자체의 실패보다 특정 약물, 특정 환자군, 특정 임상 설계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하늘바이오팜은 FcRn 저해제, 자가면역 질환 후보 물질을 CIDP형에서 개발 중인 만큼 글로벌 후기 임상에서 환자군 설정과 평가지표 검증이 더 중요해지는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셀트리온도 차별화 요구가 커지는 흐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놓치는 기사 없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는데 그 존슨앤존슨, 우리 FcRn 저해제 같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얘네는 IV 제형입니다. SC 제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맥주사 투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불편하다 이거죠. 이런 약이 지금 웨이하라는 온난 항체 용혈성 빈혈증, 자가면역 질환이겠죠? 웨이하에서 임상 긍정적 데이터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FDA에 지금 그 신속 심사 지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른 CIDP, 다른 기전을 가진 CIDP는 실패를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은 이뮤노반트 아제넥스가 박수치고 있을 일이고, 웨이하라는 곳에서도 성공을 했네요. 그럼 이뮤노반트 아제넥스는 또 박수를 쳐야죠. 왜요? 경쟁사가 성공했는데 왜요? F살엔 저해제가 점점 확장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가면역 질환, 즉 IgG 계열의 자가면역 질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IgG라는 항체가 종류가 IgA, IgM, IgE, IgG 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IgG 계열, IgG 계열이 거의 한 7-80% 될 거예요. 이 IgG 계열의 문제로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들에 대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이너 프로덕트라는 말이잖아요. 로이반트 CEO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는 했지만 IgG 계열의 자가면역 질환은 치료가 다양한 방면으로 가능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도 D2T-RA도. D2T-RA는 RA라는 질환이 상당히 복합적 질환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증도 문제고 항체도 문제고 기타 등등도 문제고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류마티스라는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염증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염증성 물질을 차단하면 그래도 효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약이 안 드는 사람들이 D2T-RA잖아요. 이 D2T-RA 환자군 속에서도 항체를 건드리면 좋아지는 환자가 있다는 걸 이뮤노반트가 최초로 임상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들 심지어 다른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 중에서도 IgG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환자들이 있을 거고 그 환자들은 아이메로프로바트 그러니까 F살인 저해제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신뢰도가 시장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2T-RA라는 RA 질환도 되게 복잡한데 그 복잡한 환자군 안에서도 우리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치료가 효과가 있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군일까라고 쏙 뽑아서 임상을 진행해서 데이터를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환자 수가 많이 줄었더라도 RA 질환은 수백만 명이 앓고 있지만 D2T-RA는 7만 명, 7만 5천 명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 7만 명, 7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환자들을 쏙 뽑아서 임상을 해봤더니 임상이 잘 진행이 됐어요. 이번 오픈라벨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원인이 되게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질환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질환이 원인이 이것 저것 중에 항체가 딱 있어요. 근데 어떤 A라는 질환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약을 여러 개를 써봤는데 안 들어. 그럴 때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딱 넣었을 때 F살인 저해제를 딱 넣었을 때 환자가 치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 기대감, 확장성이 시장에서 조금씩 믿고 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제넥스가 이번에 근염 데이터,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거로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류마티스 질환, 이뮤노반트가 성공을 했죠. 웨이하, 존슨앤존슨이 성공했죠. 그 다음에 루푸스, 존슨앤존슨이 성공했죠. 그 다음에 MG, CIDP 성공했죠. 벌써 지금 자가면역 질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질환들이 쇼그랜도 존슨앤존슨이 입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단, 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주가에서 반영하기로는 시장이 이 신뢰도를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급도 필요하고 신뢰도도 필요하고 바이오주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당장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신뢰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회사지만 경쟁사지만 데이터들이 점점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무시 못해요. 단타로는 이런 걸 생각도 못합니다. 단타는 차트 봐야죠. 그렇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점점 굳어지는 데이터들이 하나 둘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오주는 신뢰가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 꿈도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이어야 되지,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입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주가는 어느 한순간 풍선이 팡 터지면 쭉 내려옵니다. 기업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어떤 기업인지. 제가 굳이 조회를 안 하겠습니다. 또 말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리 백날 입을 벌리고 얘기를 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꿈만 가지고 가기에는 주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면 거품은 터지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경쟁사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투약을 통해서,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MG 환자를 지금 4년 5년째 투약하고 있거든요. 이상 반응이 없어요. FC 렌저에제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도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쟁사긴 하지만 우리 약도 안전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입증 충분히 됐죠. 신뢰도 있는 데이터 쌓이고 있죠. 확장성 증명되고 있죠. 시장에서 신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단 주식에 반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거를 누가 참고 열심히 모으고 기다리느냐는 각자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그 각자의 능력을 키우신 분들은 나중에 크게 먹을 거고, 각자의 능력이 키우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른 종목 가실 거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장은 신뢰를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세요. 이제 48,000원 되면 46,000원까지 오늘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다 올려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뢰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뢰 없으면 3만원 무너지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이오 회사가 수급이 좋아도 얘만 안 오를 거예요. 데이터가 없다면. 근데 지금 확장성, 신뢰도 점점 쌓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 FC 렌저에제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들. 이제 확장성이 검증되는 단계거든요. 여러 데이터, 여러 임상 질환들이 임상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점점 결과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